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생부관리 특강 탐구보고서 작성 편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독서 활동 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을 건데요. 오늘은 독서 활동보다는 조금 분량은 긴데, 근데 하는 건 쉽습니다. 자, 오늘 탐구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저랑 쭉 따라가면서 쉽게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알아야 될 게 오늘 탐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써서 과연 이걸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탐구보고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는데 준비해 놓고 이거 집에 그냥 놔두고 버리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왜 내가 이 탐구보고서를 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썼을 때 학생부에 과연 입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고 작성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탐구보고서 어떤 곳에 활용되는지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번 과목별 수행평가에 여러분들의 탐구보고서는 활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 평가 과정 중에서 수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필평가 1회고사가 30% 반영이 있죠. 내신 등급 산출하는데 2회고사, 기말고사를 얘기합니다. 30%인데 수행평가가 무려 40%. 그런데 수행평가 중에서도 주제 탐구 보고서가 무려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새벽까지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수행평가 비율이 높다라는 것과 주제 탐구 보고서가 바로 그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탐구보고서를 비중을 갖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의 사회수행평가도 보시죠. 역시 중간 기말은 각각 30%, 수행평가는 40%. 그런데 자, 두 번째 칸에 수행평가 두 번째 칸에 환경문제 탐구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탐구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학교를 한번 보실까요? 이 학교는 확률과 통계, 먼저 지필 수행 비율이 나와 있는데 비슷하죠. 역시 지필이 60, 수행이 40. 자, 수행평가 중에서도 첫 번째, 확률과 통계 탐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확률과 통계와 연관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해라 라고 하는 탐구 활동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수행평가 한번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행평가 비율이 역시 40%인데 미적분 주제 탐구 활동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중간 기말고사 비율이 그 객관식이 24%인데 주제 탐구가 대략 2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수행평가에서 이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탐구 보고서가 내신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방금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수행평가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 생활기록부에 과목별, 자, 지금 보이시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세특이죠.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니시다 보면은 세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건데 바로 이 세특에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1학기 통합사회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인권보장과 헌법 단원을 학습한 후 인권 확립의 역사와 인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함. 바로 이겁니다. 사회수행평가로 나왔던 인권 관련 탐구 보고서가 학교에 제출을 해서 점수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세특에 그 주제와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인권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인권 보장 방안을 국내외 사례를 들어 설명함.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깨닫고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깨닫고 시민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강조함이라고 되어 있죠. 수행평가로 탐구보고서를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탐구보고서의, 자, 기억하세요. 주제, 주요 목차, 느낀 점, 그 다음에 탐구활동의 자세 등등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게 바로 탐구보고서입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 아래쪽에 2학기 통합사회, 이 친구 어떻게 했죠? 세계화와 관련된 탐구학습을 수행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찾는 자료 이외에 감염병 확산이나 문화적 현상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고, 자, 이게 바로 사회 시간에 이 친구는 아마 진로가 의학 관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감염병 확산이나 문화적 현상의 확산으로 잡았겠죠. 역시 주제가 들어갔고, 또 읽어보면 미래 사회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정확한 편임. 자, 탐구 보고서 제출했던 거에 대해서 그 내용상 코멘트가 달려져 있죠. 자, 이렇게 탐구 보고서가 세 특에서 무려 3줄 이상, 어떤 경우는 4줄까지도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탐구 보고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봤던 게 수행 바로 세특이었습니다. 수행 세특은 중요하다라는 건데 탐구 보고서가 여기만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창체 활동에 자율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창체 활동이라는 건 메모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라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기부 도착하잖아요. 이제 점수하려고. 첫째 페이지는 볼 게 없어요, 사실은. 출결 빼고는.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읽게 되는데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딱 바로 나오는 게 창체 활동입니다. 창체 활동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자율 활동입니다. 이 자율 활동은 어떤 칸이냐면 공동체와 관련해서 또 내 전공 말고 이 학생이 얼마나 자율이죠. 스스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몸부림쳤는가. 말 그대로 진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런 노력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게 바로 자율활동입니다. 자, 자율활동 한번 보시죠. 이 친구. 처음에는 뭐 1, 2학기 학급 자치회 회장 했다 나오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 지금 보십시오. 학급 특색 진로 주제 탐구 활동에서, 이거 학급 특색이란 말은 그냥 멋있게 붙여준 겁니다. 학급 특색이란 말은 다른 학급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학급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냥 말머리 달아준 거예요. 결론은 진로 주제 탐구 활동입니다. 해킹을 피해라를 주제로 탐구하고, 역시 탐구 보고서에 주제 나왔죠. 해킹을 피해라. 해킹의 세부 분야인 시스템 해킹과 네트워크 해킹, 포렌식, 암호학 등의 조사 자료를, 자, 여기가 바로 이 친구 탐구 보고서의 주요 목차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제, 목차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자료를 학급에 게시하여 학급원들과 정보를 공유함. 여기 물결무늬 하세요. 지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친구는 아쉬운 점도 있어요. 먼저 해킹을 피해라 탐구 활동했죠. 주제 나왔죠. 그런데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선정 동기가 빠져 있어요. 이거 하나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건 탐구 보고서에 목차가 나와 있어요. 시스템 해킹, 네트워크 해킹, 포렌식, 암호학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고 나서 본인의 느낀 점, 이게 없어요.
느낀 점이 안 나와 있는 게 아쉽다. 그런데 또 메모하세요.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를 낸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조사 자료를 학급에 게시하여 학급원들과 정보를 공유함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칸 무슨 칸이라 그랬죠? 자율활동이라 그랬죠.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동체와 관련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 친구는 보고서 내용을 학급에 게시하고 학급원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근데 한 단어만 썼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말이 빠졌죠. 제가 담임 선생님이면 아마 이 말을 써줬을 건데 이 부분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봤다시피 굉장히 탐구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체 활동에 자율 활동 바로 아래 칸이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에도 이 친구 한번 보시죠. 유레카라는 동아리 융합 프로젝트에서 이어폰의 음량과 청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자, 이 친구 탐구 활동입니다. 탐구 주제가 뭐죠? 이어폰의 음량과 청력의 관계. 자, 아쉬운 점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 저 같으면 동아리 융합 프로젝트에서 이어폰의 음량과 청력의 관계를 주제라는 말을 넣어줬을 거고, 또 하나, 이 친구는 이어폰의 음량과 청력의 관계에 따옴표를 양쪽에 넣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책 제목은 꺽쇠 표시가 주로 들어가죠. 그 보고서라든가 이런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는 양쪽에 따옴표가 들어가는 게 매우 정상적이고 좋습니다. 보통 그렇게 다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꺽쇠 표시를 해도 되고요. 반드시 구분선을 넣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이때 청력 손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장기간에 걸친 휴대폰 음향기기의 사용을 지목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함.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또 아쉬운 게 주요 목차가 있을 건데 목차가 여러 개가 나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열이 안 됐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역시 느낀 점이 안 들어가 있죠. 이 박사정관이 보는 게 왜 이 주제로 했지? 무슨 내용을 했지?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만든 후에 이 친구는 어떤 발전이 있었지를 보는 건데 그 서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교육을 안 했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쓰여졌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누군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도 보고서를 쓰고 후속 활동을 하면 좋죠. 근데 이 친구 보십시오. 이후 동아리 활동 발표회에서 스트레스와 청력의 관계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발표 활동. 보고서만 쓰는 게 아니라 발표 활동을 했고, 동아리 발표회 후 모둠의 활동을 담은 영상 제작을 맡아 또 영상 제작도 했고요. 모두의 노력이 한눈에 보이도록 기여함. 공동체 역량까지도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자체의 연계성, 주제도 좋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따옴표, 주제 선정 동기, 그 다음에 느낀 점, 이런 점이 약간 아쉽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율활동 아래, 동아리 활동 아래, 이제 진로 활동인데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 진로 활동이니까 대학 평가 기준에 전공 적합성에 매우 높은 점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진로가 미디어 계열입니다. 미디어 계열인데, 자, 이 친구는 진로 독서 활동으로 기자가 말하는 기자를 읽고 보고서를 제출함.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책 제목은 꺽쇠 표시, 기역자, 니은자 반대편으로 된 거 꺽쇠 표시하라 그랬는데 이 친구 안 돼 있네요. 진로 독서 활동으로 기자가 말하는 기자를 읽고 꺽쇠 표시 돼 있었어야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함 했죠. 진로 주제 탐구 활동으로 역시 탐구 보고서입니다. 지상파에서의 중간 광고라는 주제로 발표함. 아쉬운 점 하나 나타났습니다. 주제가 뭐죠? 지상파에서의 중간 광고인데
어때요? 따옴표. 이 친구 또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선정 동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주제 선정 동기를 그 뒤에 넣어놨습니다. 보세요. 평소 광고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평소 광고에 관심이 많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 희망 진로가 광고 홍보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지. 평소 광고에 관심이 많아? 아니, 평소 관심 있는 게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안 좋은 게 평소 수학을 좋아해서, 평소 국어를 좋아해서, 이런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뚜렷한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평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평소 광고에 관심이 많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간 광고에 따른 각종 주장에 대해 궁금하여 조사하게 되었으며, 어때요? 주제를 내가 왜 이 주제로 해야 되는지 강력한 주제 선정 동기가 안 나와 있죠. 이렇게 쓸 거면 이 친구는 주제 선정 동기를 안 써야지 맞는다. 어처구니없게 써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가 그 첨삭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도 제가 지적을 해주기는 해줄 겁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첨삭을 받지 못하고 기재해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첨삭을 제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2, 3일 걸리는 거 아시죠? 만약에 학교에서 그 안에 빨리 해버려라 라고 하면 제 손을 안 거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죠. PCM의 정의, 중간 광고 역사, 중간 광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정리해보고, 광고 기획자라는 진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술 자체가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적는 거는 좋지 않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주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목차도 좋을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였죠? 아무리 보고서를 수백 페이지를 내봤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날밤을 새고 친구들과 몇 달 내내 고생을 한 탐구 보고서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줄, 많아야 5줄, 6줄 들어가는데 적는 게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탐구 보고서가 한 장짜리라도 좋을 수 있다. 기재만 잘한다면. 탐구 보고서가 1000페이지짜리라도 안 좋을 수 있다. 기재를 잘못한다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탐구 보고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행평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창체 활동의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하는 게 제가 입시였죠. 그런데 우리 영상 교육을 보고 있는 중학생,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특목고 자사고 갈 때 자기소개서 제출하죠. 자기소개서에 바로 탐구보고서 내용이 쓰이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외고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쓰라고 합니다.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 계획 어떻게 세우죠? 학교 선생님이 그 중간고사 시험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서 저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 한 거 아니죠? 저 수학학원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 학원 다닌 거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을 쓰라 그러잖아요. 탐구 활동입니다.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교과와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주제를 찾고 목차를 짜고 느낀 점을 쓰고, 바로 이게 탐구 활동입니다. 이걸 특목고에서 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외고는. 이 외고만 그런 게 아니라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항이 공통 문항입니다. 아래 국제고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자, 그 다음 여기는 자사고입니다.
자사고인데 마찬가지죠. 첫 번째 보시면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고등학교는 2번 자기주도 학습 과정. 중학교 3년 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수행한 학습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과정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서 써라. 그럼 탐구 활동을 하나만 하면 되질 않죠.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탐구했는데 2학년 때는 이렇게, 3학년 때는 이렇게 심화 탐구를 해왔다. 이게 바로 이렇게 특목 자사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특목고 중에서 과학고 가는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죠. 왜냐면 탐구 활동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학고 가는 친구들은 지금 자, 이 과학고 한번 보십시오. 2번 문항. 중학교 재학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탐구 과정 써야 되죠. 3번 보십시오. 중학교 재학 중 노력했던 활동이나 탐구 경험 또 써야 되죠. 자, 그 다음 아래 과학고는 어마어마합니다. 중학교 재학 기간 중 수학, 과학 관련 분야에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내용. 또 2번 문항. 중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 수학 분야 탐구 활동 2가지. 자, 3번 문항. 중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과학 분야에서의 탐구 활동 또 2가지. 수학 2개, 과학 2개, 최소 수학 과학이니까 2개, 6개는 기본 과학고 들어갈 때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 말이죠.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시, 고입, 대입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고등학교는 이런 거 가지고 오란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과연 탐구 보고서를 써서 이거 제가 활용 못하면 어떻게 하죠? 또 어떤 어머님들은 선생님, 우리 아이 중학교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던데요. 이런 걸 과연 중학교에서 넣어주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규정인데 교육부 교육청에서 나온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줄 한번 보시죠. 중고등학교 공통 규정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자,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제 적어주는 항목입니다.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한다. 맞습니다. 생활기록부는 학교 선생님이 관찰하고 입력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다 관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이를 365일 24시간 학생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아래 보십시오.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교사 지도 하에.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선생님, 제가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공 적합성, 자율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탐구 활동이 이렇게 중요한 배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감상문을 추가로 더 제출하고 싶습니다. 탐구 보고서를 3특에 더 채워놓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 규정이 있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이 나 싫어. 너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는 거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나 싫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없죠. 그 선생님이 아니죠. 잘못 찾아갔겠죠. 선생님인 줄 알고. 자, 요렇게 규정이 나와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5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2번 보십시오. 아까 좀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탐구 보고서를 냈는데 기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 써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잘 못 써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바쁘다 보면. 아니면 이 기재 이 요령 자체를 모르면. 그래서 2번 자기평가서라는 걸 같이 가지고 가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왜냐? 자기평가서에는 이 탐구 주제 선정 동기, 그 다음에 주요 목차, 느낀 점,
후속 활동 등 이 쭉 자기가 해왔던 걸 학교생활기록부에 넣기에 좋게 500자라든지 200자라든지 압축해서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근데 탐구보고서 한 50페이지짜리를 수학 탐구보고서 어려운 공식과 기호가 날아다니는 걸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인데 툭 갖다 줬어요. 뭐라고 할 겁니까? 선생님들 교과목 분야가 틀린데 어려운 탐구보고서를 갖다 드리면 내용만 줄줄이 있는 걸 갖다 드리면 얘가 이걸 왜 썼는지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해서 느낀 점은 뭔지 선생님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재할 때 잘못 기재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탐구보고서는 갖다 낼 때 항상 이렇게 자기평가서와 같이 가져다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리고 3번에 수업 산출물이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떤 고등학교는 탐구보고서 수행평가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영어 수행평가에 단어 시험, 듣기 시험, 뭐 서술형 시험만 돼 있어요. 그러면 세특에 수행평가가 시험 위주니까 적을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수업 산출물이라고 해서 영어 원 아니면 영어 독해와 작문 뭐 이런 영어 과목을 배우고 나서 나는 영문학과, 영어학과 관련돼서 영문법과 관련돼서 이런 주제로 탐구 활동을 했다라고 탐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업 산출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업 산출물이 뭐냐?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나는 이 수업을 들었더니 이런 주제를 더 심화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뭔가를 만들어냈다, 산출해냈다. 이게 바로 수업 산출물입니다. 수업 산출물의 종류에는 보고서도 있고 PPT도 있고 영상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수업 산출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소감문인데 이 소감문은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틀어줬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영화를 봤다거나 이런 걸 시청하고 소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강의 청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독후감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학교에 선생님과 사전에 상의해서 추가 제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규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도 엄청나게 탐구 보고서를 또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죠. 규정집입니다. 규정집을 제가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옆에 보시면 특기사항 칸이 있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표준 가이드라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 옆에 그 별표 표시 있죠? 조그맣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메모하시거나.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선생님과 얘기가 됩니다. 담임 선생님과.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자율탐구 활동이 뭐다? 자율적으로 누가 말을 안 했는데도 그냥 자기가 스스로 주제 선정해서 보고서 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 읽어보시죠. 정규 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써주는 거 그 위에 특기사항 칸에 기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중고등학교 공통규정이니까 특목 자사고를 가려는 중학생들 또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맞춰서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한 학기에 1개 이상의 탐구 보고서는 갖추고 있다가 학기 말 전에 반드시 선생님과 협의하고 제출을 하시면 생기부가 엄청나게 빵빵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 비교과로 나눠져 있고 교과는 지필수행 세특, 비교과는 지금 보는 것처럼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학교에 될 탐구보고서는 바로 기억해 보세요. 수행평가 세특에 들어갔죠. 그 다음 비교과에서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 내용들은 채점 기준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치 여러분들이 내신 등급이 5등급인데 2등급 정도로 끌어올려버리는 효과가 납니다. 점수 배점을 보시면 학업 역량 25점, 전공 35,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15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제가 그 얘기한 대로 탐구 활동만 해주시면 점수가 대략 한 30점 정도는 높아진다. 이러면 학업 역량이 25배점인 학교에서는 0점 맞는 학생이 25점 맞는다. 9등급 맞는 학생이 1등급 맞는 효과도 이 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탐구 보고서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탐구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